세금 잘 알려주는 쌤 누나, 쌤 언니 최자영 세무사. 박송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주택세금 정말 까다롭죠? 네, 원래 1세대 1주택 하면 모두 다 비과세 이렇게 생각하시고 관심조차 두지 않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셨는데요. 요즘에는 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뿐만 아니라 또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의 경우에도 아주 복잡한 요건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되게 어려워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좀 이해가 쉽게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사연의 주인공은 다림이인데요. 네. 제가 다림의 사연을 알려드릴게요. 네. 다림 씨는 2017년 A 아파트를 4억에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0월달 이 A 아파트를 이제 9억에 팔기로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취득할 때는 비조정이었지만 지금 현재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뀌었고요. 이 집을 팔기로 하면서 새로운 집을 하나 더 사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요즘 좀 핫하다고 하는 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하나를 취득을 하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이 A 아파트를 이제 파는데 이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가 있다더라 이런 말을 듣고 우리 다림 씨는 전입 요건 맞추고 1년 이내 처분 요건 이런 게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이걸 맞춰서 B 집으로 전입 신고하고 그 다음에 A 집에 잔금을 받고 이렇게 해서 1년 내 처분까지 맞추었어요. 그래서 세금이 이제 그럼 없는 거잖아요. 9억에 팔았으니. 네. 그래서 비과세로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림 씨는 내가 행복한 재테크 성공을 이루었구나 이렇게 기쁜 일상을 보내고 계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세무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과세 예고 통지서. 다림 씨의 양도세는 2주택 중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3억 3천만 원의 세금을 내세요. 이렇게 날라온 거죠. 3억 3천이요? 말도 안 됩니다. 저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건을 맞춰가지고 전입신고도 하고 1년 내에 처분했으면 맞는데 왜 세금을 3억 3천에 내야 되나요? 전입신고만 하시고 실제로는 2주 정도만 전입되어 있던 것 같은데요. 이 경우에는 전입신고만 했다고 해서 계속해서 거주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주택 중과로 차익 5억 원에 대해서 총 세금 3억 3천만 원 내세요. 이렇게 된 거죠. 네, 이렇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는 거랑 못 받는 거랑 이 세금이 굉장히 차이가 크네요. 네, 무려 지금 5억 양도 차익에 대해서 2주택 중과면 20%를 세금을 더 내게 되니까 세금이 3억 3천만 원이 되거든요. 또 심지어 이게 가산세도 붙고 그래서요. 네. 계산한 걸 보시면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네. 어쨌든 3억 3천만 원이 부과가 됐어요. 네, 그럼 이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사실 주변에 일시적 1세대 2주택을 노리고 노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어떤 법령이 있는지 같이 근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근 몇 년 동안에 이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건이 아주 많이 바뀌었거든요. 우선 네. 그 변천사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 주는데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 3년 이내 처분하면 종전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일반적인 경우인데요.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 이 기간 요건이 달라집니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이라면 현행법상으로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이내에 1년 이내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지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정리를 해보면 기존에는 3년이었던 것이 2018년 9월 13일 기준으로는 2년으로 줄어들고 2019년 12월 17일 기준으로는 1년 이내 처분하고 전입도해야 된다. 이렇게 변천사가 바뀌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년 이내니까요. 되게 많이 타이트해졌고 과거의 요건들 중에서 새로 생긴 게 이 바로 전입 요건이죠. 네, 그럼 이 전입 요건, 전입만 하면 되는 건지. 음. 그래서 이 사연에 있는 다림 씨는 1년 이내 전입하고 처분했고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런데 왜 세무서에서는 거주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했는지 그래서 3억 3천만 원의 세금을 왜 부과하게 된 건지 이 전입의 요건을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세법에 있는 문구부터 볼게요.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그리고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 요건을 맞으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여기 보면은 이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앞에 있는 게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등록법 16조를 보면 이 얘기는 뭐 아주 특별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요. 그냥 14일 이내에 이사를 갔으면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고 네. 전입신고에 관련된 거는 주민등록법을 좀 더 살펴봐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주민등록법에 이제 누가 신고를 해야 되고 어떤 걸 신고해야 되고 신고해야 되는 대상자가 누구냐라는 게 나와 있어요. 네. 뭐 신고 의무자는 이제 세대주가 14일 이내 해야도록 되어 있고요. 11조에. 그리고 신고는 어떤 거 해야 되냐? 이름, 성별, 뭐 생년월일, 세대주와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걸 누가 해야 되냐? 대상자 이런 신고를 꼭 해야 되는 사람은 주민등록법 제6조 대상자를 보면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의 주소나 거소를 가진 다음 각호의 사람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해야 된다. 여기 드디어 숫자가 나오네요. 네.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라는 말이 나오네요. 네, 그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온 사람은 이 주민등록을 전입신고해야 된다라는 게 결론인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우린 전입신고를 이미 마쳤기 때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 다림 씨는 전입신고한 다음에 바로 퇴거를 했죠. 그게 문제네. 네. 그러니까 이 전입신고라는 의미는 최소 30일 이상은 거주할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 30일 정도는 유지를 해줘야 이게 목적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 근데 그렇지만 여기서 그럼 30일만 지키면 무조건 괜찮나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30일이라는 게 30일만 딱 채우면 끝났다. 너가 할 건 다 했다. 그런 뜻이라기보다 어떤 최소한의 규정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30일이 30일 그럼 괜찮냐.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죠. 적어도 그 정도 이상은 머물러야 이제 거주할 의사가 있다라고 보는 거라는 거죠. 네. 네. 어쨌든 이렇게 요건을 딱딱 지켰었지만 세법에서는 역시 약간 실질 과세가 중요하다라는 게 다시 한번 느껴지네요.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나왔던 예규를 보면 항상 끝에 이런 말들이 붙어 있어요. 사실관계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30일 여기 숫자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최소한의 기간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까지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사례에서 결론 한마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조정대상 지역 내의 주택이라면 반드시 1년 안에 전입하고 1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셔야 합니다. 네, 여기서 전입 요건이 중요한데요. 전입 요건이란 거주할 의사를 과세관청이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형식적으로 전입신고만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결론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금잘 알려주는 쌤 누나, 쌤 언니였습니다. 안녕.